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모든 것 가지고 왔습니다. 휘프 바이선 지음, 장혜경 옮김, 한지영 감수입니다. 표지에는 네덜란드 최고의 임상 심리학자가 30년 연구를 축적한 종합적인 치매 안내서, 있는 것도 잃지만 잃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과 증상, 예방과 치료부터 환자와의 소통과 대처법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오랜만에 본 법우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선망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치매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셔서, 치매 환자가,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그 법우님에게 해드린 첫 번째 조언은, 치매라고 하는 현상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내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먼저 통계 부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 인구 기준으로 한국의 치매 유병률은 60세 이상 인구의 7.24%, 65세 이상 인구의 10.33%로 추정된다. 80세 이상에서는 20.89%, 85세 이상에서는 38.96%다. 결혼한 부부의 양가 부모가 80세가 넘으면 4분 중 적어도 1분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내 가족 아니면 나의 이야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되면 노인성 치매라고 불리는 자연 치매가 4명 중 1명꼴로 일어난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일단 마음가짐이 첫 번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들이 눈에 비친 치매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다. 기억에 뚫린 검은 구멍이 자꾸만 커졌다. 상태가 안 좋은 날은 할 일 없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자꾸만 비틀대고 삐걱댔다. 부엌에 커피를 끓이러 갔다가는 사과 주스와 감자 껍질을 들고 왔다. 우체통을 보러 간다고 하고서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거기 두고 잊어버린 장난감 상자들, 갑자기 혼자 움직이는 흔들 목마, 해진 집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틀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거실에 간다고 해놓고는 숲으로 이어지는 뒷마당에 서 있었다. 전화가 울리면 초인종을 향해 달려갔다. 정신도 온전치 않아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놓고 그걸 보며 말했다. 얼음처럼 차갑구나. 입을 열 때마다 의도와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치매 환자는 잘 잊어버린다. 초기 단계에선 주로 가까운 과거의 사건을 까먹는다. 예를 들어 캐스터로 프레틱스의 소설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뭘 하고자 했는지 자주 까먹는다. 그래서 방금 전에 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놓고도 까먹어버리고 10분 전에 했던 말을 기억 못하며
오전에 장을 보고도 잊고서 또 장에 가려고 나선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기억은 더 이상 생활의 안내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병이 더 진행되어 망각이 심해지면 무엇으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서 양치액으로 입안을 헹군다면서 세제를 마신다. 또 다른 치매 증상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요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커피를 끓일 수 없게 되며 리모컨 조작을 못하고 계산을 못하며 정말 간단한 문제에도 해답을 찾지 못해 쩔쩔맨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남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다 병이 더 깊어지면 결국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간수하지 못하며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치매는 신드롬이다. 다시 말해 여러 증상이 아주 특정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방금 말한 증상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성격이 변하고 변덕이 심해지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등의 증상을 꼽을 수 있겠다. 치매에 관한 오해. 치매 환자는 다 똑같은 병을 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잘못된 생각이다. 정신적 능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수많은 질병에 결과할 수 있다. 열과 비슷하다. 열은 다양한 질병에 동반되는 현상이다. 독감, 폐렴, 수두, 손가락 염증, 일사병 등 다양한 종류의 질병에서 열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체온이 상승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말이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 증상 뒤편에도 다양한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흔히 노화를 정신 능력의 상실 과정과 동일시한다. 늙더니 아이 같아지네. 이런 한숨 섞인 푸념을 자주 듣는다. 아이 같아지는 것이 노화의 논리적인 결과인 양 말들을 한다. 다행히 이런 생각 역시 오해다. 다수의 노인은 고령에 이르기까지 초롱초롱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60세에서 70세 노인의 불과 1.5%만이 치매 환자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 많이 듣는 오해의 말이 잘 꺼먹으면 치매가 벌써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망각이 치매의 주요 특징이긴 하지만 기억력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조건 치매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나이가 들면 다들 치매가 아니어도 잘 까먹는다. 고령의 노인이 이름을 못 외우는 건 정상이므로 그 정도를 성급히 치매 신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하고 달라서 경험을 기억에서 불러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일상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에도 노력이 더 많이 든다. 노화가 기억 재료의 보관과 재생산 과정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인만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틀렸다. 치매는 60세 이하에서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치매 환자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마디로 모든 치매 환자가 다르고 고유한 것이다. 치매 현상의 원인.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 질환이 치매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리면 일시적으로 가벼운 건망증과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도 심한 건망증이 유발된다. 이렇듯 실로 많은 신체적 원인이 치매 현상의 원인일 수 있고 그 중에는 한시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심리 사회적 문제도 치매 현상을 일으킨다. 많은 노인이 이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잠시 혼란에 빠진다.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이내 마음이 무너져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도 정말로 많다. 외로움이나 충격적인 일도 치매 증상을 부추길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요인이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서 약 75%가 뇌의 원인이 있다. 산 사람의 뇌를 마구잡이로 잘라내어 조사할 수 없는 노루심으로 치매의 원인이 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환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나 가능하다. 치매의 형태, 알츠하이머병. 우리 남편 치매 아니야. 알츠하이머병이래. 의사가 그랬어. 다행이지 뭐야. 기차에서 어떤 여성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듣고 있자니 입이 근질거렸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좀 안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형태거든요. 가장 흔한 형태죠. 사실이 그렇다. 치매를 앓는 환자의 70%는 알츠하이머병이다. 순수한 형태의 알츠하이머병은 55%이고 나머지 15%는 다른 형태의 치매, 주로 혈관성 치매를 동반한 알츠하이머병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앞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치매라는 개념을 쓸 때는 알츠하이머병을 말하는 것이다. 가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 그 병이 어떤 병인지부터 알고 싶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의 말단이 망가져서 세포 간 소통에 필요한 화학적 과정이 손상된 질병이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병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단백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다. 단백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흔히 플라크라 불리는 아밀로이드 축적물과 신경섬유 다발이 그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단백질 축적물이 뇌신경을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 물질이 비록 더 적은 양이긴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고민은 깊다. 플라크와 다발이 병의 원인일까? 아니면 병의 결과일까? 확실한 것은 신경세포 파괴가 해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선별한 뒤 장기 기억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뇌 부위다. 기억 감퇴가 알츠하이머병의 첫 증상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병은 해마에서 시작되어 뇌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간다.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병을 두 종류로, 즉 초록이 발병 형태와 노년기 발병 형태로 구분한다. 65세가 경계선이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록이 발병 형태는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 매우 드물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형태가 혈관성 치매다. 치매 환자의 약 15%가 이에 해당한다. 혈관성 치매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발경색 치매다. 조용하지만 잦은 뇌경색이나 큰 규모의 뇌졸중이 뇌조직의 여러 곳을 망가뜨려 일어난다. 경색이 일어난 후엔 어느 정도 호전된다. 그래서 다음 혼란기까지는 환자가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알츠하이머병이 경사가 완만한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혈관성 치매는 내리막길에서 추는 춤과 같다. 두 걸음 내려가고 다시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말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발병하지만 그 주변 부위는 아직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에 비해 환자가 악화되어 가는 자신의 상태를 더 오래 의식한다. 알츠하이머 병 환자는 실수를 지적하면 진심으로 깜짝 놀란다. 방금 전 일도 새까만 구멍이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 환자는 아직 등불이 타고 있어서 문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차릴 때가 있고 또는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떠올린다. 그래서 자기 질병을 더 오래 의식한다. 파킨슨병 치매 또는 루이체 치매. 치매의 약 5%가 파킨슨병 치매 또는 루이체 치매다. 파킨슨병 질환이 시작되기 전 또는 발병 후 1년 안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루이체 치매라고 부르고 질환이 시작되고 1년 이후에 인지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라 부른다. 여기서 이 두 형태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동일한 질환이라는 합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킨슨병이 반드시 치매를 동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떨림병 환자의 60%에서 70%는 치매를 앓지 않는다. 이 치매는 정신적 기능이 심하게 요동치는 특징이 있다. 나쁜 기관과 좋은 기관이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나쁜 기관에는 환자가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린다. 없는 것을 보거나 안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예를 들어 집에 짐승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를 한다. 운동장에도 일어날 수 있어서 걸음이 뻣뻣하고 등이 구부정하며 동작이 느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발병 후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치매가 시작된다. 루이체 치매의 경우 인지력과 기억력 문제가 매우 빨리 나타난다. 전두 측두엽 치매. 치매 환자의 약 5%를 차지하는 전두 측두엽 치매는 다른 치매와 달리 기억장애보다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위치와 관계된 증상들이 더 두드러진다. 인성변화, 행동장애, 언어장애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따라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며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문제를 겪는다. 또는 정반대로 만사에 무심해지고 위생을 소홀히 하며 의욕을 잃는다. 환자가 아기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강박적으로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다시 정돈하기도 한다. 이 모든 증상의 공통점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적절치 못하거나 예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츠하이머병 등과는 다르게 계산은 여전히 잘한다. 전두 측두엽 치매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픽병이다. 다른 형태의 치매 환자의 5% 정도에서 매우 희귀한 질병 탓으로 치매가 생긴다. 예를 들어 헌팅턴병,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비타민 B군의 특정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술을 마시는 경우에 생기는 코르사코프 증후군 등이 그 원인이다. 오늘 일단 소개해드릴 부분을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치매에는 형태가 다 다르다. 치매의 원인이 다 다르다.
유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질문 주신 분이 노모께서 어떤 증상을 겪는지에 대한 묘사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치매 증상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은 치매 환자의 가족이 되는 경우에 반드시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는 내가 어떤 형태의 치매 위험이 있는지 또는 치매를 겪고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케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한번 책을 일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